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식사를 하시던 할머님이 시부모님께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애미랑 애비는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까 티격태격 좀 그만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특히나 아범은 그놈의 장난질 한 번만 더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라니까. 할머님이 눈까지 치켜든 채 시아버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불만스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있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제발 채통 좀 지키라 그 말이야.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최선을 다해볼 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할머님이 시아버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기에 놀란 채 얼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할머니께서 왜 그런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혼 후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아버님은 장난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로 인해 시어머님과 허구한 날 다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잠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로 외식을 했는데 하필 갔던 식당 음식이 형편이 없었고 집에 돌아온 뒤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님이 주섬주섬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시아버님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게요? 아니, 좀 출출해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해서. 그럼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됐어. 내가 끓이면 되니까 넌 가서 쉬어라. 혹시 라면 먹을 사람? 시아버님이 가족들을 향해 물었고 시어머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인 채 라면 2개를 끓였고 잠시 후 두 분이 식탁에 마주보고 앉은 모습이었어요. 여보, 당신은 달걀을 늦게 넣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달걀을 지금 넣으려고 가지고 왔어. 잘했네. 오늘은 웬일로 이쁜 짓을 하나 모르겠네. 잠깐만. 라면에 계란을 넣으려면 우선 깨야 하니까. 시아버님이 날계란을 들더니만 방심하고 있던 시어머님의 이마에 퍽 하고 날계란을 깨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날계란이 깨지면서 시어머님의 이마를 미끄러지듯 타고 내려왔고 시어머님이 얼음이 된 채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오?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세게 쳤나? 시아버님이 웃음을 간신히 참은 채 외치고 있었는데요. 나 오늘 빨리지 마. 내가 오늘 이 인간 아작내고 감옥 간다. 이리 와! 여보, 진정해. 내가 힘 조절을 실패해서 그런 거야. 실수야, 실수.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의 이마에 계란이 묻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드라마를 볼 때 시어머님은 매주 기다리는 게 싫어서 인터넷 TV로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편이고 시아버님은 매일같이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치킨을 시켜서 다 같이 먹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 뭐냐? 내가 요즘 그 도깨비를 보는데 완전 흥미진진하다니까. 뒤로 갈수록 더 재밌는 거 있지? 어머님, 그거 진짜 재밌죠? 저도 재방송 다시 보려고요. 그나저나 다음 거 봐야 하니까 다들 뒷내용 입도 뻥끗하지 마. 나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으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킨을 다 먹고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괜히 할 말이 있다며 시어머님께 다가가더니 귓속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귓속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버럭했고요. 뭐?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렇게 됐다고? 김덕구, 내가 마지막 결말 말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오늘은 진짜 못 참아. 도장 가지고 와. 이참에 그냥 갈라서자, 갈라서.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이 현관문을 열고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쳤고요. 그날 시아버님은 한참 동안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얘, 주말인데 어디 나갔니? 아니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럼 점심 먹으러 놀러 올래? 내가 직접 반죽해서 수제비 해줄 테니까. 수제비요? 진짜요? 진짜지 그럼. 얼른 건너와라. 그럼 이따가 보자.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커다란 양푼에 밀가루와 물을 섞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두 분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반죽은 제가 할게요. 됐어. 너한테 반죽 시킬 거였으면 부르지도 않았어. 반죽은 네 시아버지 전문이니까 너는 구경이나 해. 얻어먹는 입장인데 저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아버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괜찮어. 이 반죽은 내가 전문가거든. 전문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놈의 전문가가 밀가루랑 물 비율을 아직까지 못 맞추고 있어. 원래 전문가는 그런 짜질구레한 걸 신경 안 쓰는 법이야. 생각해봐. 어디 셰프들이 잡일하는 거 봤어? 암튼 입만 살았다니까. 그놈의 말빨을 누가 따라가겠어.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반죽이나 잘해. 이 수제비는 반죽이 생명이니까. 시어머님이 물과 밀가루 비율을 조절해서 양푼에 넣어줬고 시아버님이 밀가루를 양손으로 잔뜩 묻힌 뒤 갑자기 시어머님 얼굴에 대고 세게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 바람에 시어머님 얼굴이 하얀 밀가루 범벅이 되었는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눈썹과 머리까지 밀가루를 뒤집어쓰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이 손으로 눈을 비비며 겨우 실눈을 뜬 채 소리쳤고요. 김덕구, 내가 오늘은 진짜 그냥 못 넘어가. 이리 안 와?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님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말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드라마 보면 셰프들이 요리하기 전에 이렇게 박수치고 요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나도 따라해본 것뿐이야. 순간 시어머님이 밀가루를 한 움큼 손에 쥐고는 시아버님 얼굴에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 그만해. 내가 지금 그만하게 생겼어? 내가 장난질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잔뜩 부하가 치민 시어머님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우리가 시어머님을 뜯어 말리고 나서야 조용해졌는데요. 나중에 보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밀가루를 잔뜩 뒤집어 쓴 상태로 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간신히 수제비를 만들어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친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할머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사시는 거였어? 말도 마. 처음에는 할머니랑 다 같이 살았는데 엄마랑 아버지랑 허구한 날 저러시니까 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모 할머님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신 거야. 물론 도시가 답답해서 가신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의 엄마 아버지 때문이라니까. 미치겠다 진짜. 근데 아버님은 왜 그렇게 장난을 치시는 거야? 그게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좀 큰 수술을 하신 적이 있거든. 큰 수술? 무슨 수술?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 그때 의사가 못 견할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그 뒤 아버지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고 언젠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지금부터 사는 내 인생은 공짜로 선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살 거라고 말이야. 처음에는 깨어난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워서 엄마가 다 받아줬었는데 끝도 없이 저러고 계시니까 결국 엄마도 폭발한 거지 뭐.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화를 내면 낼수록 아버님이 더 즐기시는 것 같아 보이던데? 내 생각도 그래. 아버지는 엄마가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버님 웃으실 때 말이야.
진짜 배까지 움켜잡고 웃으시잖아? 난 지금껏 살면서 아버님 연세에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분은 처음이야. 주변 사람들은 좀 힘들긴 해도 아버님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 말도 봐. 그것도 매일같이 그러면 진짜 지친다니까. 그치만 어머님도 화를 내긴 하지만 막 심하게 뭐라고 하시진 않는 것 같던데? 오래 산 부부라 그런 건가?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린 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시아버님의 장난은 끝이 없었고 저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고 해야 할까요? 다만 저는 가족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아버님이 장난을 칠 때마다 큰 소리로 따라 웃는 바람에 시어머니께 야단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구만. 넌 이게 웃기니? 네가 웃으니까 네 시아버지가 더 저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걸 어떡해요. 라며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역대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시부모님께서 우리 아들 유치원 등하원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원할 시간이면 시부모님이 데리러 갔으니까요. 남편이 워낙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 손주도 늦게 봤기에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주가 마냥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님의 장난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손주를 보는 일만으로도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기에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도 역시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불이 나게 시댁으로 뛰어갔는데 남편도 일찍 퇴근을 했다며 시댁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시아버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인지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좀 조용해졌나 싶었더니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만. 당신 말대로 요즘은 좀 조용해졌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지금 이게 이해할 일이야? 시어머님이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분을 했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삿대질을 하다가는 하필이면 시아버님의 입 주변을 툭 하고 쳤는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이 하고 있던 틀니가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놀라서 어리둥절한 채 서 있다가는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틀린 것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인지 아들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는데요. 거실 바닥에 떨어진 틀니를 순식간에 집어들던 아들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와, 할아버지 노부트였어? 레고처럼 막 조립도 하고 그런 거야? 엄마, 할아버지 노부트야. 할아버지, 3단 변신 한번 해봐. 아들의 말에 놀라했던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다음날 시부모님이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러 갔더니 아들이 유치원 선생님께 신이 난 채 말을 했다네요. 선생님, 이거 비밀인데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 변신 로봇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변신 로봇이라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빨도 막 뺐다 끼웠다 조립하고 그래요. 완전 멋지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로봇 조립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선생님이 당황한 채 시부모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까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는데요. 아들 친구가 다가와서 따지듯 물었다네요. 너 왜 거짓말하고 그래? 니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변신로 붙으냐? 엄마, 제 말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거든? 우리 할아버지 변신 로봇 맞거든? 그치 할아버지, 변신 로봇 맞지? 아들이 억울한 듯 시아버님을 바라봤고 시아버님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변신 로봇가 맞긴 하지. 에이, 거짓말이죠? 그럼 한번 변신해보세요. 할아버지, 빨리 변신해봐. 그때 이빨 그랬던 거 빨리 다시 해봐. 빨리. 시어머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시아버님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아들에게 속삭였다네요. 할아버지가 변신 로봇인 거 막 떠들고 다니면 그 힘이 사라져서 악당이 지구를 쳐들어오면 지구를 못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할머니 말 알아들었지? 진짜? 그럼 초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니까 앞으로 절대 말하고 다니면 안 돼. 시어머님이 아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끄끄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뒤에도 우리 아들은 한동안 할아버지를 변신 로봇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 덕분이었던 것인지 시아버님의 장난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왜? 조용해지니까 심심해? 그럼 다시 시작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장난이나 치고 그럴 때인 줄 알아? 예전에는 사는 게 무료하다고 느껴져서 그랬던 거고 요즘은 우리 손자 손녀만 봐도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러게 일찍 결혼해서 손주 안겨줬으면 나도 안 그랬지. 라며 시아버님이 곁눈질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주들 재롱에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신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